안녕하세요. 복잡한 기술 이야기의 핵심만 쏙쏙 뽑아 명쾌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고들 주제 바로 이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리를 싸매고 있는 문제죠. 기존에 잘 쓰던 VM웨어 환경을 클라우드로 옮기긴 옮겨야겠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바로 그 중대한 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IT 책임자분들이 바로 이 질문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실 겁니다. AWS로 확 넘어가야 하나? 아니면 지금 쓰던 거 그대로 안전하게 가져가야 하나? 과연 우리 회사에 맞는 길은 뭘까요? 오늘 그 답을 찾는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AWS가 제시하는 해법은 크게 세 가지 길로 나뉩니다. 바로 재배치, 그러니까 리로케이트, 그리고 재호스팅, 리호스트, 마지막으로 재플랫폼화, 리플랫폼. 이름만 들어서는 좀 비슷비슷해 보이죠? 이 세 가지 길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길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볼까요? 바로 재배치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던 집의 가구나 인테리어는 하나도 안 바꾸고 집 전체를 통째로 들어서 더 좋은 동네로 옮기는 거죠. 애마존 EBS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VM웨어 환경을 AWS의 전용 물리 서버 위에서 정말 그대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한테 익숙한 운영 방식이나 도구들을 클라우드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딱 보면 아시겠죠? 장단점이 아주 명확해요. 왼쪽처럼 익숙한 기술을 그대로 쓰니까 변화에 대한 위험 부담은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땐 클라우드의 진짜 장점들을 100% 활용하긴 어려워서 오히려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그런 명확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은 누구에게 가장 적합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오랫동안 VM웨어를 써와서 수많은 업무 시스템들이 VM웨어와 아주 깊숙하게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그런 대기업들 있죠? 바로 그런 곳에 가장 현실적인,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길로 가보겠습니다. 재호스팅. 여기서부턴 조금 더 과감해집니다. 기존의 VM웨어 라이센스와는 이제 작별을 고하는 거죠. 이건 또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훨씬 효율적인 최신 조립식 주택으로 이사가는 느낌이랄까요? AWS 트랜스폼 for VMware 같은 아주 똑똑한 자동화 도구를 써서요. 기존의 가상 머신들을 AWS의 클라우드 서버, 그러니까 EC2로 직접 옮기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진짜 강력한 점, 바로 자동화입니다. 특히 네트워크 변환처럼 머리 아픈 작업들을 이 자동화 도구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할 때랑 비교하면 와, 무려 80배나 빠르다고 해요. 엄청나죠? 이게 그냥 이론뿐인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국내 기업, 우리에게도 익숙한 교촌 F&B의 실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외부 컨설팅 하나 없이 내부 인력만으로 이 재호스팅 방식을 택해서 전환기간과 비용을 아주 극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선 전환기간, 이게 무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50% 단축, 프로젝트 기간이 반토막 났다는 건데 정말 놀라운 속도죠. 비용은 어땠을까요? 전체 비용의 30%를 아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길입니다. 가장 혁신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방향이죠. 바로 재플랫폼화입니다. 클라우드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이건요, 그냥 이사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땅부터 새로 파서 최신 기술로 똘똘 뭉친 그런 스마트홈을 설계하고 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가상 머신을 훨씬 가볍고 빠른 컨테이너로 바꾸거나 데이터베이스나 스토리지 같은 걸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AWS가 다 알아서 해주는 서비스로 갈아타는 거죠. 물론 딱 봐도 쉽지는 않아 보이죠? 처음에는 공부할 것도 많고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허들만 넘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의 혜택을 정말 100%, 아니 200%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이 표 하나면 게임 끝입니다. 딱 한눈에 들어오죠? 재배치는 위험도 낮고 최적화도 낮고, 재플랫폼화는 위험도 높고 최적화도 높고, 재호스팅은 그 중간. 이 표가 여러분 회사의 상황에 맞는 길을 찾는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서 무사히 이사를 마쳤다고 해도 방심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예상치 못한 숨은 비용과의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핵심은 미리미리 똑똑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외부로 데이터를 보낼 때 나가는 돈을 최소화하고 괜히 너무 큰 서버를 빌려서 돈 낭비하지 않도록 실제 사용량에 맞게 서버 크기를 조절하는 right sizing 같은 걸 꾸준히 해줘야 해요. 여기에 1년이나 3년짜리 장기 약정까지 걸면 그냥 필요할 때마다 돈 내고 쓰는 방식이랑 비교했을 때 비용을 최대 75%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돈을 다루는 금융사 같은 곳은 단일초라도 서비스가 멈추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멀티 AZ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떨어진 여러 데이터 센터에 시스템을 똑같이 복제해두는 방식을 씁니다. 한쪽에 불이 나도 다른 쪽에서 서비스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실제로 한 국내 금융사가 이 방식으로 1년 내내 서비스가 멈추지 않는 99.99%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가용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다른 길, 그리고 이사 후에 집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전략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과연 우리 회사에게, 우리 팀에게 가장 잘 맞는 최적의 경로는 무엇일까? 우리 회사의 현재 기술력,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를 모두 고려해야만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걸 것 같아요. 이번 클라우드 전환을 단순히 서버 컴퓨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사로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 비즈니스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혁신의 출발점으로 보시나요? 이 관점의 차이가 여러분이 가야 할 가장 올바른 길을 환하게 비춰줄 겁니다.